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03% 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01% 하락 그냥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갭 띄우고 좀 밀어버리면서 지금 1, 2, 3, 4, 5일 동안 변동성이 바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굉장히 정말 답답한 장세가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냥 CPI 물가지수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뭐 방향성을 절대 가져갈 생각이 없어라고 그냥 메이저 세력들이 시장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주일 가량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저도 지수 보는데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종목들이 차라리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매매를 하기가 좀 쉬운데 지금 11월 중순 이후로 거의 이제 약세한 박스 흐름으로 졸졸이 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반등이랄 것도 크게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런 8거래일, 9거래일 안에서 지금 반등이랄 게 정말 이날 딱 하루 있었으니까 시장이 정말 지금 뭐 지수만 보면 굉장히 답답하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시 40분쯤에 미국의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전월에 7.7%인데 시장 컨센서스는 7.3에서 7.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PI 물가지수 발표되고 나서 시장의 흐름의 패턴을 보면 뭐 전월 대비 떨어졌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냐 하회했냐 이 부분에 더 좀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조금 이제 우리 증시는 오늘 오른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약간 어제 CPI 물가지수가 뭐 좀 낮게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미국 증시가 1%가량 올라버린 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차라리 뭐 이런 상황에서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급등을 해주는 상황이 차라리 낫거든요. 근데 이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물가지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크게 우리가 뭐 상승폭으로 바랄 부분이 또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제 일정 부분 기대감으로 선반영을 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어제 좋게 나올 것 같아서 선반영을 해버렸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여기서는 충격이 어제 오르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은 된다.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어떤 이벤트를 기점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가격 조정이 있었거나 힘든 상황이라면 이벤트 기점으로 어떤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던 적이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을 보면 좀 많았던 것 같고, 반대로 이벤트 기점으로 많이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하락에 대한 변곡이 생겨서 좀 이렇게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굉장히 거의 한 달 동안 힘든 시장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점으로 조금 상승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 증시만 보면 그렇고요. 근데 미국 증시의 다우만 보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큰 조정 없이 일단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드라마틱한 변곡 상승에 대한 변곡이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또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물가지수와 FMC 기점으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다우보다 그 원체 지금 오랫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눌려있던 뭐 나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준다라든지 이런 식의 우리의 어떤 그 기도 메타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예상치보다 뭐 좀 이렇게 상회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분명히 충격이 어제 또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미리 올라버렸기 때문에 충격이 또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물가지수 발표 FOMC 회의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이 이벤트를 좀 이렇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갖고, 물론 이제 누군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급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뭐 어느 정도의 충격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좀 저는 제한적인 하락 구간이지 않겠느냐. 혹시 이제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더라도요.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든 시장이 뭐 미증시가 올라서 갭을 띄우고 뭐든 간에 무조건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우리 증시가 개파락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크게 개파락 후에 양봉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선물 지수는 뭐 기대감을 좀 이어서 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CPI 물가 지수 나오는 순간 그냥 뭐 급등하든지 아마 급락하든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10시 40분 전까지는 그냥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시장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뭐 테마 종목 잠깐 보기 전에요. 저 유튜브 방송한 지 4년 차가 지금 뭐 거의 돼가는 것 같은데, 제대로 제가 뭐 홍보라는 것을 정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홍보 한번 회사에 허락받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호주에서 캐피털 회사에서 이제 이 스탁 트레이딩 업무를 보면서 이쪽 이제 증권업계에 발을 좀 들여놨고요. 2012년도에 한국 돌아와가지고 교보증권 입사했고, 우리투자증권으로 이직했다가 우리투자증권과 NH 증권이 합병을 했죠. 그래서 NH투자증권이 됐고, 이제 2015년부터는 이제 프리랜서로 제가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요. 지금은 NH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방송 보시고 저에 대한 뭐 믿음이 뭐 있으시다거나 저랑 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 뭐 있으시다면 저희 이제 정회원 참여 방법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뭐 일체 추가 비용이 없이 NH투자증권으로 이제 기존 쓰시던 계좌에서 NH 쪽으로 좀 옮겨 주시고 계좌 관리와 종목 리딩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 조건은 이제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플러스 예수금 해서 1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가입 조건은 되시고, 뭐 이제 지금 뭐 쓰시는 증권사에서 뭐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이 플러스 뭐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보유하고 계실 거잖아요. 이 종목도 뭐 팔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대로 그냥 전화 한 통 해서 타사 이관이 되니까요. 뭐 보유 종목 플러스 이제 리딩 따라오실 예수금 요렇게 조금 마련해 주시고, 계좌 개설할 때 이제 제 사원 코드를 넣어야 돼서 미리 좀 카톡으로 말씀을 주셔야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증권사를 절대 못 옮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이제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 종목 리딩과 계좌 관리 받으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여기 이제 가입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누르고 멤버십 뭐 이제 결제하신 다음에 똑같이 카톡으로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 제가 정의원방에 초대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테마 잠깐 오늘은 조금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최근에 그 테마의 흐름들이 뭔가 지속성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테마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고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이렇게 1파 뭐 2파까지 정석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지금 많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 한한령 해제 관련 컨텐츠 애들도 오늘 굉장히 좀 급하게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의 돈은 한정적인데 테마가 튀어나오면은 급하게 그쪽으로 좀 돈들이 쏠리는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장은 뭔가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장중에 좀 어설프게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방법을 쓰시면 그나마 좀 매매하기가 난이도가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이제 음봉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반면에 뭐 이제 뭐 양봉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장이 바닥권에서 이제 뽑아주는 애들이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시원하게 가는 느낌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중국 방역 완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서 이제 다시 저번 주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중국의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한한령 해제 그리고 화장품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모두가 여기만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확진자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으며,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제 상상이 너무 좀 허구일까요? 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뭐 이렇게 이번 주 어제 오늘 이렇게 진짜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불을 지금 뿜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 뭐 뉴스를 살펴봐도 해열제, 항생제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를 맡겨버리면서 지금 개인들이 뭐 해열 항생제, 뭐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이 났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도 그렇고 뭐 지금 유럽까지 해가지고 뭐 이제 트리플 데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뭐 감기약 관련주들, 뭐 해열제, 항생제,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이제 제약, 약품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뭐 최근에 이제 1등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영진약품이랑 국제약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뒤이어서 지금 종목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화일약품, 경보제약, 뭐 한국유니온제약, 보락, 이연제약 굉장히 많은데요. BC 월드제약 요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음압병상 관련주나 뭐 산소, 뭐 의료용 상소호흡기 관련주들 비롯해서도 시세가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거는 메가 ECS랑 이제 뭐 영진약품, 국제약품 정도였거든요. 지금 근데 메가 ECS는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아까 떴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좀 한 템포 쉬어갈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어느 정도 시세가 나 있는 고점에 있는 주식들은 웬만해 가지고는 약하고요. 지금은 그냥 바닥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과 섹터에 뉴스 붙어주면은 순환매 돌면서 팍팍 튀어주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세들이 사실은 되게 좀 힘들죠. 뭐 뉴스 매매나 뭐 이렇게 뭐 스캘핑이나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순간적으로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실 수 있겠지만, 뭐 미리 예측하고 이런 뭐 바닥 구간에서 내가 뭐 어떤 종목을 모아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먹기가 쉬운 그런 장세는 또 아니다. 하지만 이제 뭐 또 찾아보면서 바닥에서 제가 1월 25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 기고 있는 애들을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열심히 종목 정리하고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만 다져놓고 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하락할 구간은 없고, 특이하게 뭐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애들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놨다가 뭐 뉴스가 좀 붙으면은 관심을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식의 지금은 뭐 장세가,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냥 바닥에 있는 애들 중소형주들 튀는 장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상방으로 뭐 시장이 방향을 잡든 하방으로 뭐 방향을 잡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뭐 또 그거에 맞는 어떤 뭐 테마가 또 튀어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한알령 해제 관련해 가지고 미디어 콘텐츠 테마나 화장품 테마를 제가 사실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A급까지는 보기는 저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봤는데, 일단 지금 뭐 해열제, 항생제 비롯해가지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뭐 중국의 지금 확진자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얘네들보다는 훨씬 큰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강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테마가 나온 것 같고,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확산이 되는 모습도 물론 좋기는 한데요. 뭔가 좀 너무 이때다 싶어서 너무 많은 종목이 뽑고 있다라는 것도 약간 이제 경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한 3, 4종목, 많아야 한 5종목 안에서 이렇게 딱
1등주, 2등주, 3등주 정해져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은데 너무 오늘 이런 식으로 진짜 누가 봐도 세력들이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바닥에 있는 애들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너무 이렇게 또 여러 종목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은 수급이 분산되고 그러면서 그냥 단발적인 시세로 뭐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일단은 경계는 뭐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중국의 확진자 추이나 뭐 유럽으로의 뭐 트리플데믹 뭐 뉴스를 좀 일단 추적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테마는 손실이 나더라도 일단은 공략은 해야 되는 정도의 괜찮은 테마라고 저는 일단 보고는 있고요. 일단은 오늘의 뭐 대장은 화일약품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상한가를 제일 먼저 강하게 일단 일찍 들어갔으니까요. 거래대금도 이 정도면은 뭐 너무 또 적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화일약품이랑 지금 뭐 메가이시스는 단기 과열 때문에 조금 뭐 쉬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정을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면 이런 구간이 매력적일 수 있겠죠. 근데 뭐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또 슈팅이 나오면서 그냥 단기 과열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몰라 일단 내일 시장이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 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으면 눌림을 차분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이렇게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화일약품이랑 지금 뭐 이제 국제약품 그다음에 영진약품 요 정도 영진약품도 지금 단기화열 지정 예고가 좀 떴기 때문에 조금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뭐 한 이 정도 구간 안에서 기다림을 조금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컵 나이프 케어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앞선에서 러시아 핵전쟁 관련해 가지고 파동도 일단은 좋고 요 한 7,000원 정도의 박스권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한번 뚫어주는 시세도 가능하니까요. 요 정도면은 이때 이 매물대는 좀 많이 약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좀 맞는 것 같고 해서 한 7,000원 돌파 여부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H 신소재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금 3일 동안 양봉을 뽑기 전 과정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과정이 만약에 없이 바닥권에서 급하게 뭔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한번 뽑았다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이때부터 뭔가 물량을 매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의 흐름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종가상 이렇게 좀 올려놨기 때문에 GH 신소재도 좀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진단 키트도 갈까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일단 하면서 뭐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움직임을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비롯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너무나 많죠. 뭐 같은 원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열제, 항생제 부족하고 거기다 뭐 진단키트도 또 중국에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순환매가 좀 돌아줄지 움직임이 나와줄지 키트 관련주들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치료제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예. 뭐 일단은 아무튼 원픽은 무조건 코로나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화장품주나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도 요대로 죽기는 조금은 아쉽긴 하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뭐 좀 이렇게 상승 쪽으로 변곡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이어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세아피엔시나 한국화장품 제조 요런 애들 저도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은 어제 버키 스튜디오 뭐 거의 이제 좀 어렵게 상한가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얘는 가도 매매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뽑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전에 오징어 게임으로 갈 때만 해도 진짜 S급 종목이었는데 이 이후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종목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별로 정이 안 갑니다. 이때도 뽑고 반등 거의 없이 막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고 이때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파동을 이어가진 못했죠. 얘도 최대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다리 스튜디오나 차라리 뭐 키스트 조정이 조금 나오면
공략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바타는 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단 재료 소멸로 보는 게 맞으니까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 재료 매매들을 너무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정보도 공유가 돼서 너무 잘 아니까 사실은 세력들도 약간 뭐 자꾸 이제 개미들이랑 눈치 싸움 하는 것 같아요. 심리 싸움. 어떤 재료는 뭐 3일 전에 시세 주고 그냥 끝내버리고 어떤 재료는 이틀 전에 끝내버리고 어떤 재료는 죽였다가 하루 전에 땡겨버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료가 분명히 있는데 일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뭐, 뭐 시간에서 보내버리고 일정 당일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확실히 시장이 조금 속임이 많다, 트릭이 많다라는 부분이 최근 어떤 시장의 흐름에서 매매하기가 그렇게 녹록진 않은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레몽레이는 아무래도 재료가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소멸 느낌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경고 딱지가 풀리고 21선을 타고 좀 가는 듯 하면서 갔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가려면 오늘 뽑아줘야 된다. 오전이라도 혹시 뭐 갭을 띄우다는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약세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21선을 깰 때 약간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21선 지지하는 척 계속 장중에 하다가 깨버렸어요. 뭐 저희 정혜원방도 오랜만에 손절한 종목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6% 정도 했나? 저희가 9월부터 지금 12월 중순인데 수익은 뭐한 2, 30 종목, 뭐 수십 종목 냈고 손절한 건 기억에 날 만큼 꼽아요. 한 4, 5 종목 정도 제가 손절했던 걸로 기억하고 뭐 마이너스 거의 다 뭐 3%, 2%, 4%, 5%, 6%뭐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도 이제 들어갔다가 21선을 좀 깨면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21선 깨길래 그냥 깨기 전에 손절을 저희가 했죠. 여기서 이제 계속 21선을 지킬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깰 것 같더라고요. 시장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해가지고 여기선가 손절을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흐름이 쉽지는 않네요. 여기서 뭐 이제 오늘 여기 저점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이고 또 앞으로 뭐 재료를 뭐 또 가져가기에도 여기서 뭐 재벌집 막내 아들로 또 땡기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지 않나? 곧 있으면 이제 한 5화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뭐 모르죠.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또 다시 만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응하고 만들어 가면 다시 보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언제까지 또 질질 흘러내릴지도 모르는 거고 거기다 이제 대주주 매도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찝찝한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좀 대응을 타이트하게 해야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볼 게 없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 뭐 물가지수랑 FOMC 나오고 나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면서 뭐 세력들도 움직임이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테마적으로 진짜 뭐 할 게 없어요. 중국 관련주 제외하면 뭐 어제랑도 말씀드렸던 뭐 재건주들이 일단 이날 금요일날 양봉을 뽑고 주말 동안에 전쟁 관련해서 좀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개파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양봉을 채워주는 애들을 조금 주목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좀 드렸죠 어제 방송에서. 그래서 이 정도 의지면 그러니까 개파락을 했는데 양봉을 이 정도 채워주는 의지면 조금 더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고 어떻게든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한 번 정도 뽑아줄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우크라 재건 회의가 오늘 이제 국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슈팅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흐름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얘는 이제 여기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일이나 한 이틀 안에는 여기서 가져야 되고요. 만약 여기서 또 민기적거리면서 못 가면 뭐 이렇게 또 가다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14,000원은 좀 지켜주면서 흐름이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2선을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던지요. 네, 아무튼 뭐 여기가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들을 이렇게 좀 모아놨는데 진짜 중국 관련 뭐주 빼고는 정말 할 게 없네요. 5G도
조금 뭐 일단은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시장이 좀 괜찮은 돌림이 나오게 되면 5G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G 별명이 그거잖아. 진짜 양치기 소녀. 이번엔 진짜 찐반이다, 찐반이다, 찐반이다 하면서 정말 야, 이거 진짜 투자자분들 메말라 죽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앞선 구간에서 이런 어떤 또 짧은 반등 후에 이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지 않고 조금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시장이 받쳐줘야 되겠죠. 시장이 좀 받쳐주면 뭐 요런 애들도 저는 추가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5G도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뭐 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정해연방 매매했던 것 중에 기가레인이 있었는데요. 아, 이런 것처럼 최근에 보면은 뭔가 움직임이 되게 참 좀 깔끔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이날 매수를 해서 요날 이제 슈팅이 나올 때 좀 팔고 나왔는데 요 한 10%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은데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다시 맞고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박스권 채워왔다가 시간에서 보내가지고 갭을 띄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아무튼 요즘 뭐 약간 좀 배틀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는요. 네, 아무튼 뭐 오늘 도저히 더 이상 뭐 살펴볼 테마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